우리 캐리스가 책 읽음을 요즘 이걸 합니다. 이게 어른 책이잖아요. 개념서를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정답률이 90% 이상 나오고, 그리고 최상위를 혼자 스스로 해서 정답률이 90%였나? 하여튼 그렇게 나오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는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캐리스가 자기가 그렇다고, 그럼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냐? 내가 이제 되게 공부를 잘하게 되냐? 왜냐면 학교 친구들이 다 이제 수학 학원을 다 다니고 다 이제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학년이니까 다들 막 중학교 거를 막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이 되게 수학을 잘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초등학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안 보고 뭐 등수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이들의 능력을 오픈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선행을 막 하고 있는 애들은, 되게, 진짜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 잘 하니까 나중에 또 되게 잘하고, 와, 서울대 이런 데 가겠다.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제가 생각할 때 캐리스가 매일매일, 정말 일요일도 안 빠지고요.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수학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저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힘이 나중에 정말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학원은 이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 이제 하라고 하고. 근데 뭐 또 약간 적당한 어떤 경쟁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옆에서 다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재밌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얘는 정말 오롯이 혼자 매일매일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더 낫다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사실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뭐랄까, 우리 캐리스는 자기가 지금 수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처럼 수학 학원이나 뭐 과외를 다니면서 막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선행 진도를 엄청 많이 나가고, 이런 애들이 되게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할 거다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 책에서 이제 우리 캐리스처럼 그렇게 하는 아이가 나중에 되게 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뭐랄까, 얘가 인정받은 느낌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이 책을 읽고 싶다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책을 왜 읽냐, 이거 엄마 책, 엄마들이 보는 책이고 엄마는 이거 빌려서 그냥 읽을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용돈으로 이걸 사겠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읽기 버거우면 엄마가 좀 읽어줘라. 그래서 요즘 제가 매일 이걸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예. 물론 조금 제 생각과 약간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그 부분들과 얘기를 하면은 뭐 사고력 수학을 꼭 시켜야 된다, 심화, 굉장히 어려운 심화를 꼭 시켜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예. 아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심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되게 수학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 학교 교과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걔는 교과서가 심화서예요. 교과서가 사고력 수학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적당히 그냥 잘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심화서로 생각하고 그걸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스는 또 최상위가 얘한테 심화서니까 이거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마다 다르구나. 늘 얘기하죠. 애마다 달라요. 자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부분 빼고는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저 정말 무릎을 치면서 읽어주면서 제가 막 진짜 맞다 이게, 이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공부 습관이라든가 독서력, 제가 지난번 한글책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독서력이 수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꽤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왜 3000%또 빠졌죠? 죄송. 이래서 제가 영상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에 자고 다음날에 또 5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누나처럼 미라클 모닝 하는 거 정말 제가 여러 번 추천도 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꼬셔봤지만, 네,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거는 포기해야 돼요. 캐리스 같은 경우는 새벽에 그렇게 한 2시간 정도죠. 2시간 정도 성경 읽기 30분, 수학 1시간,
집중 듣기 30분. 그러니까 합쳐서 2시간을 뭔가 집중해서 학습, 또 독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5학년이니까. 근데 우리 다니엘은 제가 보니까 아침에 한 1시간이 맥스예요. 1시간 이상 뭔가를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7시에 깨워요. 자기 스스로 이불 개고 세수하고 옷 입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20분 동안 느릿느릿 우리 다니엘을 깨울 때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이걸로 깨워요. 다니엘아!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이렇게 하면서 간질간질 이렇게 얼굴에 막 다니엘아 일어나 안아줘. 그러면 이제 씩 웃으면서 안아줘요 얘를. 그러면 돼. 답답해 빼줘. 막 싫다 그래. 뭐 이러면서 깨워요. 진짜. 네, 맨날 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역할놀이 해야 되나. 이제 수학을 해요. 네, 수학을 7시 반까지 딱 30분만 이제 그 타이머자, 이거 타이머라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수학을 하잖아요. 그럼 30분 하잖아요. 그리고 딱 30분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맞춰놓고 수학을 하는 데까지 해요. 그냥 하루에 주로 한 장이에요. 한 장. 한 장 합니다, 우리 다니. 그래서 30분 맞춰놓고 30분 동안 수학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마치고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제 한 20분 정도 파닉스를 해요. 기적의 파닉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유닛 하는데 20분이면 되더라고요. 그거 하고 이제 한 8시쯤에 밥을 먹죠. 그리고 학교 마치고 8시. 집에 오면 1시 반쯤 되잖아요. 그러면 1시 반부터 이제 수학 아침에 못한 거를 마저 해요. 그리고 나서 흘려듣기 또 하면서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1시간을 보내요. 2시 반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누나가 오잖아요. 그러면 2시 반부터 얘도 똑같아요. 뭐 얘는 이제 누나랑 다르게 영어책 30분, 집중듣기 30분이니까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집중듣기 영어책 30분씩 1시간. 그리고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한 글자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만약에 뭐 이렇게 화실이나 미술이나 아니면은 농구 그리고 뭐 방과 후 과학 실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한 시간 하나씩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서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날은 이제 그걸 갔다 오고 없는 날은 이제 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저녁 먹고 그리고 책 읽만 하고 자고 그렇게 스케줄이 됩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 지금 3학년, 5학년 우리 애들 스케줄을 말씀드렸고요. 너무 막 10분 단위의 스케줄 있잖아요. 막 요일별로 막 빡빡한 거. 그거는 아이가 원하면은 아이가 또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는 오케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너무 빡빡한 스케줄을 짜놓고 거기에 아이를 다 밀어 넣으려고 하면은 네 엄마 학원 돼요. 사교육 뺑뺑이 돈은 이제 지치고 힘든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실패 경험이.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